좋아요, 구독! 그러면 저희는 첫 종목부터 구조를 해보겠습니다. LG 에너지 솔루션을 먼저 구조해 보겠습니다. 사실 그간 2차 전지주 전반이 잘 갈 때도 셀업체들의 주가 흐름은 그다지 좋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. 좀 재미없는 흐름이었는데 오늘은 시장 전반이 좀 2차 전지주 위주로 조정이 나온다라고 할까요? 그러면서 섹터 전반과 관련해서 또 빠지는 것도 있는 것 같고 실적과 관련해서도 내림세가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. 실적이 발표됐는데 매출은 역대 최대치이지만 영업이익이 컨센서스를 하회한 수치로 집계가 됐습니다. 차장님께서는 이 종목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? 우선 지금 2분기 매출액도 좋은 상태고, 또 이제 2분기 영업이익도 나쁘지는 않다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습니다. 그런 점에서 봤을 때 근데 시장의 좀 예상치가 좀 높았던 부분이 좀 있지 않았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. 우선 지금 현재 작년 대비해서 또 이 2분기 이번에 실적은 200% 이상 올라간 거죠. 근데 예상치가 좀 높았던 상황에서 말씀하셨듯이 이 2차 전지 주들의 조정과 함께 좀 오늘 좀 급락을 하지 않았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. 지금 현재 봤을 때도 이게 조정이 이 LG에너지 솔루션의 실적 시장 컨센서스보다 밖에 나와서 안 좋게 떨어진다라는 것보다도 우선 2차 전지 쪽에서의 그 급락의 영향도 있기 때문에 우선 지금 이 종목에 대해서 떨어질 때 매수 관점을 갖는 것보다는 지켜봐야 되는 게 1차적이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. 지금 이제 그 2분기 실적 본다고 하더라도 좀 기대가 됐었던 GM 쪽이죠. 이 실적에 대한 부분이 생각보다는 좀 낮게 나왔던 상황인데, 근데 지금 본다고 하더라도 GM 쪽에서의 생산이나 판매가 안 좋았던 게 아니라 약간의 그 잡혀야 되는 부분이 좀 뒤늦게, 그러니까 하반기로 넘어가지 않았나라는 좀 생각이 좀 들고 있어서 오히려 지금 하반기 실적이 2분기보다는 좀 기대가 되는 상황이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. 그러니까 지금 GM과 또 이제 얼티엄 플랫폼이죠. 이쪽에서의 주력 판매 모듈에 대한 부분은 올해 4분기부터 본격적으로 인조될 가능성이 큽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LG 솔루션의 이런 배터리나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현재는 긍정적인 균은 계속 유지해야 되는 게 맞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. 그리고 이제 테슬라 쪽에서의 그 전기차 지금 그 전체적인 어떤 가격 인하 때문에 LG 솔루션의 이 판매 단가에 대한 우려감도 좀 있긴 하지만 지금 현재 본다고 하더라도 이 어떤 그 보급형 차량 쪽에서만 이 유럽 쪽에서의 OEM 어떤 수주가 좀 줄어드는 부분이지, 우선 지금 생산 라인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는 크게 지금 문제는 없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. 그런 점에서 이 주가가 오늘 좀 떨어질 때 매수 관점은 좀 접근을 해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. 우선 지금 향후 이익을 봤을 때도 GM 쪽에서의 주력 모델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안정적으로 인도를 잘 하냐 안 하냐 이 부분이 이제 관건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, 이 부분은 말씀드렸다시피 4분기 때 본격화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이 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좀 지켜봐야 되는 전략이 맞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. LG 에너지 솔루션 실적이 나왔는데 수치 자체만 놓고 보면 그다지 나쁘지 않았지만 시장의 기대치가 너무 컸던 것 같습니다. 그렇다면 가지고 계신 분들께서는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? 우선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버티는 전략으로 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하겠고요. 증권사 같은 경우에는 이분 실적 발표된 이후에 또 목표 주가를 하향하는 부분이 아니라 기존의 목표 주가 70만 원 후반 때는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 상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. 저는 1차적으로 목표가 60만 원을 드리는 상황이고 손절가가 50만 원 정도입니다. 근데 50만 원을 좀 잘 지켜야 되는 그런 상황이 이 2차 전지의 투자심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잘 지키면서 대응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. LG 에너지 솔루션에 대해서 버티자라는 전략을 제시해 주셨고요. 가격 전략은 목표 주가는 60만 원, 손절 라인 50만 원 제시해 주셨습니다. 그러면 저희 다음 종목도 구조를 해보겠습니다. LX 세미콘을 구조해 볼 텐데요. 역시나 실적 이슈입니다. 실적이 발표가 됐는데 어닝 쇼크를 기록했죠. 영업이익이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서 93% 감소한 수치로 집계가 됐고요. 시장의 전망치도 크게 하회한 수치입니다. 이 이슈 때문에 주가가 크게 빠진다라고 봐야 할까요?
그쵸. 이제 LS 세미콘 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 어떤 그 테니스죠. 이제 반도체 설계 쪽에서는 그래도 시장 점유율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 많이 그 가장 큰 이제 관심주로 부각이 됐었던 상황이었는데 이 DDI, 그러니까 이제 디스플레이 구동 칩에 대한 수요 부분 같은 경우가 생각보다 좀 그 많이 안 좋았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, 그리고 이제 매출의 부분을 본다고 한다면 이 디스플레이 구동 칩에서 소형 이 칩 쪽 사업 부분에 있어서 지금 그 고객사 점유율이 높아졌던 상황입니다. 그래서 이제 뭐 세미콘에 대한 기술력이나 뭐 이런 부분은 이제 높게 평가를 했는데, 뭐 생각보다는 이 실적 감소나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재고 수준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수요 부분이 좀 터났다라고 좀 단정 짓기가 힘들지 않나라는 게 이번 시장 발표된 이후에 좀 평가가 좀 내려지는 상황이고요. 우선 지금 현재 뭐 GDI 수요나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본다고 하면 디스플레이 쪽이죠. 뭐 지금 칩이나 여러 가지 뭐 스마트폰 쪽에서의 이 DDI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뭐 TV나 스마트폰이 지금 판매가 뭐 아시겠지만 하향 산업이라고 볼 수 있겠죠. 뭐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뭐 스마트폰도 이제 뭐 프리미엄 그리고 이 TV도 OLED 쪽에서의 바뀌는 지금 어떻게 보면 변화하는 순간이기 때문에 LS 이 세미콘의 이 디스플레이 구동칩에 대한 수요 부분은 좀 약간 그 수요에 의한 매출과 뭐 이런 영업이익에 대한 증가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 좀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결론은 지금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저는 좀 이런 그 LS 세미콘에 대한 매출에 대한 성장세는 다시 한번 좀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. 그리고 이제 LS 세미콘은 아시겠지만 LG 디스플레이, 뭐 삼성 디스플레이 이 우리나라 어떤 대표적인 디스플레이 업체 공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. 아시겠지만 LG 디스플레이 실적이 발표됐죠. 뭐 그런 점에서 아직 디스플레이 업황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물음표가 뭐 있는 상황이 있지만 지금 현재 본다고 하더라도 이 LS세미콘의 그 사업 부분에 있어서 지금 드라이브를 거는 점은 효과를 지금 발휘하고 있다. 매크로시프로 나오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, 진짜 TV용 쪽에서의 대형 이 디스플레이 구동 칩에 대한 매출의 전체 50% 차지하고 있습니다. 뭐 그렇기 때문에 이 오히려 스마트폰 쪽에서의 그 매출에 대한 그 매출의 어떤 그 줄어드는 매출의 폭이 줄어드는 부분이 저는 오히려 좀 TV 쪽으로 가는 점이 저는 좀 긍정적이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. 왜냐하면 이제 LS는 어떤 계절적 성수기 TV 쪽이 이제 하반기죠. 뭐 상반기 때는 TV가 TV 쪽이 이 어떻게 보면 비성수기라고 볼 수 있겠는데, 하반기로 갈수록 이 TV 쪽에서의 성수기와 함께 LS미콘의 실적은 지금 2분기가 가장 큰 저점이 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. 지금 그리고 이제 LG 디스플레이가 삼성전자의 이 대형 OLED 패널을 공급할 가능성도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. 그런 점에서 이제 LS 세미콘에 대한 관심은 조금씩 높여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. 2분기 영업이익이 78억 그렇겠지만 지금 3분기 영업이익은 600억 이상을 지금 예상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크죠. 3분기가 올해 2분기 대비해서 이 실적, 그러니까 추정치대로만 나온다고 하면은 이 영업이익의 증가폭은 굉장히 좀 크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. 뭐 그렇기 때문에 LS세미콘 좀 조정을 받았을 때 매수 관점으로 뭐 접근해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, 그리고 이제 시장에서 전체 뭐 IT도 그렇고 뭐 일반 어떤 시청자분들도 관심이 가는 게 바로 이제 이 아이패드 또 이 아이폰 출시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, 뭐 이거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도 이 뭐 삼성 디스플레이 쪽에서의 어떤 공급에 대한 실적에 대한 개선 부분이 빠르면 3분기 때 또 잡힌다고 한다면은 오히려 오늘 주가 떨어졌을 때는 버티는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리겠지만 추후에 보면 매수하는 관점도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도 듭니다. LX 세미콘 실적이 그다지 좋지는 못했지만 2분기가 저점이라는 관점으로 봤을 때 버티는 전략을 제시해 주셨는데요. 그렇다면 가격 전략은 저희가 어떻게 가져가야 할까요? 우선 1차적 목표가 10만 원을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. 그리고 손절가는 지금 9만 원 말씀을 좀 드릴 텐데,
일단 버티는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. 추후에 다시 한번 전략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LX 세미콘의 경우에는 버티는 전략 제시해 주셨고요. 지금 가격에도 추가 매수가 유효합니다. 가격 전략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목표 주가는 10만 원, 손절 라인 9만 원 제시해 주셨습니다. 마지막 종목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마지막 종목 역시 실적 이슈입니다. HD 현대인프라코어인데요. 그런데 앞선 두 종목과는 조금 다르게 이 종목은 호실적이 나왔지만 주가가 빠지고 있습니다. 기대감이 선반영됐다고 봐야 할까요? 약간 좀 그런 말씀하셨듯이 그런 점이 있고요. 그리고 2분기 실적 어제 뭐 발표 됐죠. 영업이익이 1,620억, 이 작년 대비 87%가 증가했어요. 굉장히 좋은 수치가 나왔는데 그 부분이 선반영됐고 오히려 좀 그 실적 발표된 이후에 뭐 이벤트 해소, 그러니까 이벤트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이벤트 끝나면서 주가 좀 하락하는 차익 매물의 성격이 굉장히 좀 크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, 뭐 하지만은 지금 2분기 실적보다도 지금 하반기 실적에 대한 시장에서의 전망치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죠. 뭐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우선 그 HH현대인프라코어 오히려 어제 오늘 뭐 떨어졌을 때는 매수 관점 접근해도 괜찮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. 우선 지금 2차 전지와 같은 어떤 섹터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같은 차익 매물이라고 하더라도 좀 성격은 좀 틀리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, 지금 이제 선진 시장 중심으로 지금 그 실적이 나와주고 있죠. 그러니까 그 전에 건설기계 업종이 이제 뭐 건설 업종의 하부 섹터가 아니라 이 건설기계 업종은 새로운 어떤 산업으로 바뀌고 있습니다. 내수보다도 지금 해외 쪽에서의 뭐 인프라 투자, 그리고 뭐 그 렌탈 수요나 여러 가지 면에서 이 우리나라 건설기계에 대한 그 수요가 굉장히 높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는데, 뭐 그러기 때문에 이 건설기계 업종에 대한 부분에 새로운 산업으로, 그다음에 거기서 가장 탑픽으로 이제 HD 현대인프라코어를 지금 얘기가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. 근데 이제 어떤 건설기 업종뿐만 아니라 이 방산주로도 많이 분류가 되고 있죠. 특히 엔진 사업 쪽 같은 경우에는 어떤 엔진 쪽 같은 경우는 이 현대 그룹주들의 덕을 많이 볼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. 엔진 쪽 같은 경우에 이제 방산 쪽에서 현대 로템에 의한 전차 엔진이나 여러 가지 소형 쪽에서의 엔진 부분에 있어 판매 부분은 계속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요. 뭐 그렇기 때문에 다른 이제 건설기계 업체 대비해서는 여러 섹터에 엮여서 뭐 주가에 대한 어떤 수혜 부분은 계속 일어날 가능성이 충분히 좀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, 다만 이제 옛날보다 그러니까 HD 현대인프라코어가 그 전에 뭐 전신제 두산인프라코어죠. 두산인프라코어 그 당시에 이제 중국 시장 쪽에서의 매출 비중이 절대적이었는데, 뭐 이런 부분이 좀 지금은 많이 바뀌었죠. 하지만 역시 뭐 중국 쪽에서 시장이 좋아졌을 때 HD 현대인프라코어의 실적도 같이 올라가는 구조는 맞다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. 뭐 그렇기 때문에 중국 시장이 좀 더디는 모습이 나타나주고 있긴 하지만 지금 현재의 그냥 어떤 이 기저 효과도 중국 시장 쪽에서는 있지 않나라고 판단되고 있고요. 뭐 그전에 지금 업황 키크다라고 했지만 그런 부분 이겨내고 주가가 잘 가고 있죠. 뭐 그렇기 때문에 HH현대인프라코어 우선 계속 관심 있게 좀 봐야 된다고 말씀드립니다. HD 현대인프라코어의 하락의 경우에는 앞선 두 종목과는 성격이 다르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. 그렇다면 가지고 계신 분들께서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? 1차적으로는 이제 전 매수 관점도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, 뭐 시장 분위기가 차익실현에 대해 그 주가 많이 올랐던 종목에 대한 차익실현에 대한 이 강도가 좀 세게 치고 있기 때문에 일단 버티는 전략 말씀을 드리지만, 목표가는 1차적으로 15,000원, 손절가 10,000원을 제시하고, 네, 15,000원 돌파했을 때는 저는 추가 매수 관점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.